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시 또 자원주셨던 우리 김철환 전 회장님,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또 하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제가 소감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선대 우리 7대 여러분들이 해놓은 좋은 업무들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또 저희 8대가 구성이 된다면 조금 더 저희가 나은 우리 취약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신 것 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 좋은 자리 한번 다시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셨고, 기호 1번 권국록 후보 22표, 기호 2번 김철환 후보 16표, 무효표 1표로 기호 1번 권국록 후보가 제8대 대한시장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을 올려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박덕영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당선증 지기 대한시의학회장 성명 권국록. 나는 대한시의학회 정관 제11조에 의거 실시한 대한시의학회 회장선거에서 제8대 대한시의학회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2020년 3월 17일 현행범위 대한시의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덕영 대표입니다. 네,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여기도 좀 봐주세요. 이제 소감 한 말씀.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도 좀 봐주세요. 같습니다.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같이 한번 찍을게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도 좀 봐주세요. 표 중에서 김영수 감사 후보 38표, 이혜준 감사 후보 38표를 축하하여 김영수 후보와 이혜준 후보가 제8대 대한시의학회 감사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두 분 당선되신 감사분들은 단상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 감사본부에서 제8대 대한취약계 감사로 거론되었으므로 당면증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17일 전남동 대한취약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덕영 네. 저는 대학 취약회의원을 12년 동안 동고 동당을 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7대 회장으로서 학회의 정체성을 명석성 있게 배우에 반영하고 또 그 역량을 확대하면서 업무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소속 전문 학회들과 신뢰와 공존, 성장을 하는 것이 취약회의 사명입니다. 그간에 회무를 하면서 치과계에 다른 단체의 임원 부리협 또는 회계 구성 의혹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저희 취약회만 공정하고 품격 있는 단체로 유지하고자 저 개인의 여정을 달려왔었습니다.
타보건노래단체와 교류를 확대하고 위상을 발전시키고 법인 체로서의 합리성과 공정한 회부를 해왔습니다. 또 정부의 보건노래 정책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공공의료기관, 취약 분야, 구강보건 분야 정책 연구 사업과 또 치과 의료 산업체와도 공감대를 확대하면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본회의 역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3년간 회장을 하면서 저를 격려해주고 지원해주신 정보기관, 유관공공단체, 그리고 개인 백화점들과 맺은 일정 네트워크가 제가 3년을 하면서 가장 큰 소득이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저의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4일 이튿날에 의학, 치의학, 한약, 학회 회장님들, 전 현직 회장님들하고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그간 2번, 3번 연임하신 전현직 의치 한약 회장님들께 말씀을 전해 들은 바로는 학계가 나갈 길은 똑같은데 임원이 바뀌고 정부, 대관 업무가 차질이 없는 것이 많다. 학계의 의견은 일관되고 또한 그 부분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존중되는 그러한 대관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의치 한약회 회장님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마를 고민하면서 고민한 것은 타 후보가 아닙니다.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마음의 성찰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의 과정에서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범치약계 향후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까?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 뭐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미래의 치약이 무엇이고 미래의 치약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눈높이를 결정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보건의료 정책을 알맞추어서 빅데이터, 원격 의료, 원격 모니터링, 디지털 헬스 이런 시시대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우리 치약계는 어떻게 앞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 미래가 저는 두려웠고 고민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치과 의료와 구강 정책은 고비용 체계에서 예방 중심의 구강 의료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중재 소재 기반한 임상 의료가 또 앞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융복합 신기술 기반의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한다고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3년간 회무를 하면서 관성, 탄력, 눈높이, 자신감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2차 구강보건 5개년 기본계획, 치약 R&D 등을 포함하는 미래구강보건 의료 생태계의 조성과 함께 치약 사회적 책임 기반한 공공정책을 중심으로 치약의 역량을 좀 더 키워보자고 생각을 합니다. 민법에서 정의하는 법인의 등기 대표이사로서 회원학회의 회비를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경륜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와 가치의 균형을 가지고 회원학회와 함께 신뢰와 공존의 기반으로 이제 다시 한번 미래를 선도하는 대한치약회라는 가치 아래 제국포신의 새로운 마음으로 세도약이라는 슬로건으로 박 회장님 여러분들께서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회장 선거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어수선하더라도 시간 단축을 위해서 드리고요. 선거 진행에 앞서서 감사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규정을 따라서
지금 후보 등록하신 순서에 따라 기호가 배정되었습니다. 1번 김동연 후보님과 2번 김철환 후보님의 정견 발표를 기관상 후보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견 발표를 듣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만 해주시고 할때 야채 회장 후보의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개파하고 있는 유인물 많이 배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저를 대한치약회 8대 학회장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해준 여러 회원 부탁회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지금 현재 치과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에는 치과 의사가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이윤이나 남기는 집단으로 비춰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치과 학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2002년 시작된 대한치학회가 2017년에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을 승인을 극했고 이제 제2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역동성을 마련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치약회가 진정으로 치약 발전을 미래지향적으로 선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 의문이 듭니다. 만약 제가 당선이 된다면 치약회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 유인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것 같고 제가 말미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치과계의 경험들을 통해서 치과계의 현안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지부, 치과병원협회, 학점협회 등 여러 치과 유관단체의 업무 경험을 통한 치료과의 관계 설정, 보철 심리 임플란트 스포츠 턱관절 치과의사학회 등등 여러 분과학회 활동을 통한 회화와 재무관리 그리고 대학에 있으면서 연구와 미래 인재 교육, 특히 학장의 경험을 통해서 치과계의 미래에 대한 보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대한치약회는 38개의 기관 융합 세부학회가 함께 명실공히 대한민국 치과 학문의 유아의 장으로서 각 회원 학술단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내려갈 내용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5년간 파산한 기업들에 대한 분석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 어떤 기업들이 망했는가를 살펴봤더니 대부분 동향, 동성, 같은 학과 그런 분들이 만든 기업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조합으로서는 다양한 외부 환경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학회장님들은 여러분들은 다 임차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정 기간 학회를 빌려서 맡고 계시는 겁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음 임차인에게 학회를 물려줘야 합니다. 이왕이면 이전보다 좀 더 나은 학회를 물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저는 모든 회원 학회가 서로 융합 발전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짧게나마 제 출마의 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된 그경입니다. 원래 그 전임 회장님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했으나 전임 회장님께서 고사하시는 지금부터 대한시의회 제8개 회장 및 감사선출을 위한 선거 및 절차는 본학교 선거관리 규정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직원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질서있게 투표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안내사항과 투표 진행의 전반적인 방식을 김희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 맡고 있는 김입니다. 지난 7대 회장 및 간부들은 현재 상황에서 특별히 후보자란에 많을 때 도전을 지고 투표함에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지정된 이임전에 다르게 당연히 해주시겠지만 그의 유효를 도와드리고요. 선거관리법 제15조에 의해서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및 이 이상의 난에 표현한 것 먼저 김영수 후보님은 앞으로 나오시고 의원 국회의장님들께서 잘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맡은 바 그 임무를 3년 더 하라고 지금 집행부에서 암암리한테 이제 압력을 놓고 그다음에 그 전통적으로 3년은 더 해줘야 부임 감사한테 임무가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했던 국윤아 교수님께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저 혼자 지금 이제 정경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맡겨주시면은 3년간 또 새로운 집행부가 어떤 집행부가 되었든 간에 제가 열심히 감사해서 회원님들의 그 권익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의 감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 추가로 감사의 손님대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그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오늘 이 현장에서 추천자를 먼저 받는 것으로 저희 결정을 했고요. 참고로 선거관리 규정 제12조 선거방법에는 입후보자가 1인이거나 없을 경우 결혼은 총회 회원의 추천과 과반지상의 결의에 의해 설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회 대표님께서 추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적인 후보 절차에서 지금 한 분의 후보분만이 후보를 했기 때문에 해당 후보분은 찬반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복수의 감사 추천이 플로어에서 있을 경우에는 그 복수의 분들 중에서 최다 득표자를 감사로 추가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분을 더 뽑아야 합니다. 네,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본인이 자원을 안 하시더라도 추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없습니다. 아무도 추천하신 분이 안 계신가요? 존경하는 이해준 회장님,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신중하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잘 역사를 보지 않으실 텐데 이해준 회장님. 이해준 회장
회장님의 수락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수락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추천이 있으십니까? 추가 추천 있는 경우는 이제 두 분을 과반 투표를 또 해야 됩니다. 네, 뭐 시간 관계상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 선거에서 감사보좌 한 분이 더 추가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김영수 후보님에 대한 찬반 투표하고요. 그 오늘 추천된 한 분의 후보에 대한 과반 투표자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가 마련이 되어 있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오늘 남은 투표용지가 2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김영수 후보님에 대한 찬반 투표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준 후보님에 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가져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임기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 이렇게 증액하는 걸로 수정하는 안을 저는 받아서 오늘 토의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네, 뭐 지금 적용 연도를 한 해 뒤로 미루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이사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하니까 일단 이 의안에 대해서는 적용 시점이 2024년부터다라고 다른 제청을 해서 안건화해서 통과시키지 않아도 그 부분은 될 것 같고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이 1안과 2안 중에서 현재 총원이 37인이 이제 표결을 하게 되는데 37인 중에서 19분이 동의를 하시는 안으로 이제 채택되는 과반수 19선입니다. 그래서 그 19분이 동의를 하면은 채택이 되는데 이 안건이 지금 표결 방식이 비밀 투표 방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렇게 비밀스러운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동의해 주신다면 거수로 표결할까 합니다. 거수 표결 방식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 20년이 흘렀는데 처음에 2010년에 한번 패배의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2012년에 한번 정액을 했고 2018년에 한번 정액을 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액을 하는 걸로 의결을 하고 그 중에 제1안 720만 원 정액권이고요. 2안은 920만 원 정액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결에 임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자, 일단 이렇게 인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를 여쭤봐서 과반의 회원께서 동의를 하시면 그 이후에 1안 또는 2안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원연합의 증액안에 대해서 진행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25분 고수해 주셔서 과반이 되었으므로
일단 연예계를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해 주신 것으로 처리가 되겠고요. 이제 이안 또는 이안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는지를 여쭙겠습니다. 이란, 이안 다 찬성한다라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여하튼 그 과반 득표, 다득표인 안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란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표입니다. 득표면 양손을 드셔야 됩니다. 네, 이 안에 대해서 프로에서 19표 지금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17표, 의장, 부의장은 아직 투표권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플로우에서 이 안에 대해서 19표가 나와서 참석자의 과반이 넘어섰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 이란 쪽으로 해서 총 21표 선수로 이란 쪽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회원연예계 증액액권은 2024 회계년도에 적용을 하며 2024 회계년도에 총액 72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의안 들어가겠습니다. 대한시학교 정관배정 심의의 건입니다. 이번 안건 발제자이신 이광훈 법제이사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훈 법제이사입니다. 2021년 5월 11일 진행됐던 보건복지부 법원 종합감사에서 본학교 정관 내용 및 기재 방법에 대해서 일부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대한티학회원의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 및 회무량 증가에 따른 부회장 인원 증원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하고자 이번 제6회 쪽에서 위안 신약건으로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이제 봐주시면은 1, 2조는 이제 보건복지부 이제 지적사항이고 5조가 이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총회에서 승인한 치약 분야 관련 학술단체로 한다는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구조를 보시면 환영 부회장이 있는데 개정안은 부회장 4인이네. 이것은 이제 회무량 증가에 따라서 부회장의 역할이 반영되는 상황이므로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학일 때도 이렇게 그거보다 또 질문 드리게돼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17조에 부회장이 연장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연장자라는 표현이 저희가 줄인 것도 좀 있을 거고 또 저희 여러 가지 그 부정확한 그런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어떤 자구나 뭐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막연히 물론 참석하면서 연장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연장자의 표현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한번 수정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수정동의 문구를 어떻게 수정동의를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얘기하시는 경우는 부의장의 경영자의 명확성을 부여하기라고 하면 어떤 부회장 중 지정하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 연장자를 대신할 만한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지만 부회장님들의 어떤 의견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지정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좀 더 어떻게 보면 부회장의 직을 좀 더 오래 하셨다던가 뭔가 그런 구체적인 일이 좀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문제를 받아서 문구를 하면 부회장 중 호선된 1인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으니까 수정동의 안으로서 총회의장과 부의장은 치의학회장과 부회장 중 호선된 한 명이 각각 겸임한다. 수정동의안으로 만약에 그 뜻이 맞으신다면, 괜찮으시다면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청 있으신 분, 제청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수정동의에 대한 문구에 재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발문을 해보면 총회의장과 부의장은 치의학회장과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한 명이 각각 겸임한다. 맞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이사회에서 선출된 한 명이 재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면 안건으로 채택되고 재수정동의가 표결해서 과반을 획득하면 그 재수정동의로 채택됩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예, 제청이 없으셔서 안건으로 성립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으로 치의학회장과 부회장 중 호선된 한 명이 각각 겸임한다. 아까 이제 수정동의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부회장 중 호선된 한 명이로 수정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이 되면 플로어에서 30분의 17조의 내용은 수정동의된 안으로 채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조항에 혹시나 의견이나 수정동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해 이현준입니다. 12조의 그 중임이랑 연임이 차이가 꽤 있는데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이십니다.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실까요? 선생님, 감사에서 아마 네, 이게 사실은 다 이제 주로 쓰이는 표현이긴 한데요. 지난번 복지부 감사에서 중임보다는 연임이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안을 올렸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임은 정해진 임기를 마친 후에 다시 거듭하여 그 임기의 직에 머무르는 일을 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임은 먼저 근무하던 직위에 거듭 임명되는 것 또는 중대한 임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정관상으로는 둘 다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데요. 복지부 의원이 연임이 더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의사 김종혁입니다. 책자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적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수입 예산이 있습니다. 지원금으로는 8,900만 원, 통상 치과의사협회에서 7,900만 원이었는데 작년부터 8,9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속 치의학상도 마찬가지로 9,500만 원 증액이 되었고요. 연구 용역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단 1억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걸로 예측을 해서 대략 5억 9,8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나오는 지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회의비는 4,550만 원으로 3,650만 원보다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총회 개최비가 기존 800만 원이었던 거를 현실화했고요. 그 다음에 임원 워크샵비용도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이 있습니다. 분과학계 지원금도 학회 인준학회 회원학회 수가 늘어남에 따라 좀 증액이 됐습니다. 연속 치의학상, 민핵학술상은 각각 지원 관련대로 9,500만 원, 3,300만 원입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대한치의학회, 대한의학회, 대국민안전건강 공동 캠페인 운영비로 1,000만 원 예산을
이는 이제 대한의학회랑 같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게 되어서 대한의학회에서 책정한 1,000만 원 예산을 저희도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뒤에 보시면 이제 일반 관리비 부분이 1억 2,400만 원에서 1억 9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건비, 무저인건비 그리고 복리후생비의 증액이 많이 반영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서 디지털 전환 비용이라고 해서 5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의학회가 보관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서식들을 디지털화해서 그냥 공간을 좀 더 효율화하고 그리고 문서가 필요할 때 빨리 찾기 위해서 문서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이번 임기부터 시작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네, 이렇게 2023년 2023회계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